안녕하십니까. 박상훈TV 20번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 취지와 최근에 12개의 공모주 관련돼서 은행의 연결 계좌에 대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집단지성, 왼쪽의 그림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정보와 아이디어들, 그리고 시의적절한 정보와 현실적인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서로에게 도움되는 정보로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도록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은 총 3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내 투자 중심으로 한국 투자에 대한 위드 박상훈이 있고요. 건강한 가정경제에 대한 화두와 소통을 하고 있는 서로가 꿈 가정경제라는 방이 있고, 공모주에 대한 청약과 계좌 관리, 적절한 매도 타이밍과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공모주에 대한 카톡방 3개가 열려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주식 리딩방처럼 돈 되는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고민들이 자녀 세대나 또한 변화가는 세상에 대한 트렌드를 공부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화두가 나뉘는 그런 공간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한 분 한 분에게 정보를 챙겨드리는 시간과 실무적인 일을 줄이고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을 돕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저의 성장에 집중하겠습니다. 최근에 블로그에다가 제가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카톡방에서 받았던 최근의 사항들을 꾸준하게 업데이트 시키면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또 올려드리고 있는데, 공모주 청약이라고 저의 블로그에서 검색하시면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꾸준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방식처럼 제가 카톡방에 공지하고 여러분의 답변 한 분 한 분의 질문들에서 공통적인 내용들을 피드백을 받아서 블로그에 게시하는 흐름으로 저는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K증권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4월 28일 날 공모주 청약하는 SKIET를 청약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총 5개 증권사에서 일반 청약자들이 계좌를 만들어서 청약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SK증권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총 4번을 갔는데도 거절을 당하신 분이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은행에서, 오른쪽 보시면은 하나은행에서 연결 계좌를 SK 것만 만들어서 이제 계좌를 하셨던 분도 계신데, 저는 정 안 되면 SK증권만 하지 말고 SKIET를 청약하는 4개 증권사가 더 있으니까 그 증권사를 확인하셔서 청약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SKIET의 물량이 SK증권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아빠가 성남 분당에 있는 그 SK증권에 6시에 갔다고 합니다. SK 서현지점에 갔는데 새벽 3시부터 오신 분이 계셔서 한참 앞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셨죠? 네, 6시에 갔는데도 잘려서 결국에는 SK증권에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고 오신 그런 상황을 말씀했던 건데요. 모쪼록 SK증권은 은행에서 연결 계좌로 만드는 것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 말고는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것 자체는 힘든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인해서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 때 녹취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깨알 같은 글씨를 읽어주고 들었습니다라고 녹취를 하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한 분 계좌 개설하는데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모쪼록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이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각각의 개인들이 계좌를 만들고 금융상품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한하는 그런 딜레마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저는 은행에서 연결 계좌를 통해서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국민은행에 가셨던
어제 4월 16일 날 똑같은 시각에 두 분의 다른 모습입니다. 한 분은 국민은행에 가셔서 11시 30분에 가셔서 12시 10분에 끝났는데 40분 동안 본인 계좌를 총 14개를 개설하셨습니다. 오른쪽 분은 똑같은 시각에 국민은행에 가셨는데 연계 계좌를 만들러 왔는데 하나도 개설을 못 하셨다고, 안 된다고, 정책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냥 돌아오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은행에서 본사에서의 정책으로 변경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지점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감안해 가지고 국민은행 또는 하나은행에 가셔서 증권사의 연결 계좌를 개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서 여러 번 안내를 드렸지만 이번에 SKIT는 5개 증권사에서 청약을 합니다만, 복수 청약, 즉 하나의 회사를 여러 개 증권사로 한꺼번에 청약하는 복수 청약이 가능한 대형 공모주로는 거의 마지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5월 11일 이후부터 상장 신고하는 회사들, 즉 6월 달부터 청약하는 회사들은 복수 청약이 안 돼서 각각의 증권사마다 한 군데만 청약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개 회사를 만드시란 이유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복수 청약은 이번에 SKIET에서는 그렇게 도전을 해보시지만 내년에 진행되는 여러 대형 공모주가 또 남아있으니까 카카오뱅크가 됐든 현대중공업이 됐든 또 크래프톤 같은 대형 매출액이 1조가 넘는 게임 회사들 같은 회사들마다 어느 증권에서 청약을 할 건지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은행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연결 계좌로 진행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연결 계좌를 만들 때 팁인데요. 만 19세 이상의 자녀도 증권사 연결 계좌 개설이 부모가 대리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 방문 은행에 자녀 계좌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녀가 있는 그 계좌에 은행에 가셔서 만약에 직장생활이나 또는 뭐 군에 있거나 해서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족이 대리해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높아시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자녀의 명의를 동원해서 여러 개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큰돈 벌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물론 수익을 내자라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주식에 대한 건강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나 어린 자녀들에게는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공모주라는 형태로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가면서 자녀들과 주식에 대한 건강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세상의 변화를, 트렌드를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은행 연결 계좌로 개설하는 것도 20영업일 이내면 안 되나, 이제 은행별로 약간 다른 거로 파악은 되는데요. 지금 사례자는 하나은행에 가셨다가 그 다음날 우리은행에 가셔서 또 계좌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즉 비대면으로 또는 증권사에 직접 가셔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20영업일 이내에 개설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뒤에나 가능하지만, 은행에 가셔서 증권사의 계좌를 연결해서 다양하게 만드는 것은 이날 다른 은행에 갔다 하더라도 다른 은행에 또 가시게 되면 추가로 개설하실 수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갔던 사례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은행에서 연결 계좌를 개설하신 다음에 나는 바빠서 또 가긴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다시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뱅크로 가셔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개설하시는 방법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갔다 오신 다음에는 제가 지난번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증권사의 앱을 설치하고 아이디를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빨리 하면 10분 정도, 오래 걸리면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걸리긴 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미래에셋 증권 거를 아이디 등록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미래에셋 증권은 다른 증권사랑 다르게 온라인 약정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디 등록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일찍 전화를 해서 증권사는 8시 반부터 콜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8시 또는 8시 반부터 운영하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일찍 전화해서 인증번호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요 점은 감안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증권사의 OTP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직접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지 않으셔도 다른 증권사의 OTP 카드로 등록하실 수 있으니까 미래에셋 증권의 아이디 등록하는 거는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픈 채팅방이 공지방이지만 사무적으로 제가 억지로 지우진 않겠습니다. 특별히 상업적인 목적이나 스팸이 아닌 이상은 혹시라도 실수로 글을 올리거나 했을 때는 저는 그러한 내용들에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고 또 인사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서둘러서 지우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금요일날 오전에 증권사의 은행에 가셔서 증권사 연결 계좌를 만드셨던 분이 메시지를 주셨네요. 은행에 가서 제 말씀을 듣고 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 내서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직원 말을 듣다 보니 소심해졌는데 꿋꿋하게 밀어붙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계좌 개설을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분이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지우고 나서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날 보니까 백신을 맞으러 가는 날이었더라고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급한 마음에 카톡방에 글을 올리셨는데,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올렸던 글들 굳이 삭제할 이유 없으니까 보시고 또 저도 인사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공지방으로 저만 올리고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되, 혹시라도 톡을 올리셨다 하더라도 급하게 서둘러서 지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상장했던 자이언트 스텝 11,000원의 공모가 해서 11,000원에 배정받았던 주식이 상장 당일날 시초가는 2배인 22,000원에 시작을 했고요. 22,000원에 그날 시작했던 주가가 30% 상한가, 그 다음날도 상한가 해서 그 이후로 최대 59,90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5만원 밑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59,900원에 팔지 못했다고 지금 손해본 게 아닌 거죠. 공모주 배정받았던 금액 11,000원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300%, 3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전개되는 공모주에서 기본적으로 시초가 형성과 상한가, 당일 시작한 금액에서 30% 정도 올라간 상한가의 원리,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상한가로 끝났던 가격에서 또 30% 올라가는 상한가, 이것을 바로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따상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앞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투자에 대한 권유를 할 때 매도에 대한 타이밍도 공지를 드리겠지만, 제가 팔았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공지를 드리겠지만, 기업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자이언트 스텝이 어떤 회사인가?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기업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 아내는 자이언트 스텝을 청약을 받고 59,000원 정도에서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이후로 주가가 떨어지니까 약간 고민을 하던데,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 방송에서 엄마가 이제 사망을 해서 자녀 셋하고 남편을 남겨놓고 아내가 병으로 사망을 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눈물로 가상의 현실에서 VR, 가상현실이라는 공간에서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표정으로 대화하는, 즉 실시간으로 표정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면 CG로 똑같은 그림을 그려내서 미리 제작된 그림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까지 표현하는 리얼 엔진을 통해서 CG를 구현하는,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대표격인 우리나라의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리얼 엔진, 그리고 가상현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들 여러분이 꾸준하게 가져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를 제 딸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딸은 로블록스를 이야기합니다. 로블록스는 가상현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에서 캠핑을 가기도 하고요. 캠핑 간 곳에서 또 뭐 치킨을 주문해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책을 썼던 교수님의 책을 보면 이제는 앞으로는 치킨집을 비싸게 월세 내서 임대료 내면서 치킨집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가상현실 공간에서 치킨집을 차려서 여기서 직접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하는 그런 현실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단순하게 아이들에게 놀이공간이나 게임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적인 생태계가 가상현실이라는 공간으로 녹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봐야 되고, 큰 기업들 중심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현실 안에서 어떻게 수익 구조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최근의 대기업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들을 꾸준하게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토요일날 오후 4시 40분인데요. 저는 주말마다 캠핑을 가고 싶지만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 되고 초등학교 5학년 되고 하다 보니까 캠핑을 잘 안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딸은 벌써 로블록스라는 가상현실 공간에서 캠핑을 떠나 있네요. 모쪼록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과 함께 커가는 건강한 돈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은행에 가셔서 또는 비대면으로 또는 여러분이 아이들은 이제 비대면은 안 되니까 증권사에 가시거나, 저는 증권사 말고 은행에 가셔서 아이들의 계좌를 만들어 오시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이들 앞으로 만들어진 그 주식 계좌에서 건강한 돈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공모주를 통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과정, 그리고 세상의 혁신을, 트렌드를 공부하는 과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